사실 저희가 6월 21일 날 또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또 소장님 혹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네,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 약속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번에 인터뷰하고 다들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소장님들 불러서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만나게 됐고요. 일단 뭐 지난 영상 이후에 좀 최근에 분위기는 어떤가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청라 쪽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랑랑님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아니 많이 영상을 보고 오시고. 갔다고요? 영상을 보고 많이 오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로 랑랑님 영상 보고 너무 많이 오셔서 오,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청라운동을 사실 많이 추천하진 않는데요. 그렇지는 않으셨는데 네네. 어쨌든 제 영상 보고 많이 오셨다고 정말 오. 많이 하고 토요일에도 한 8팀씩 이렇게 한 3, 4주 오셨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조금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거래가 되고 네. 또 매물이 근데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나갈 거는 좀 나가면서 상승세가 조금 여전히 유지되고 거래는 조금 꾸준히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뭐 올해 설날 기점 이후부터는 사실 네. 거래가 잘 된다고 말하는 지역은 잘 없거든요. 네. 청라는 역시 뭐 비수성구 대장급이니까 그러게요. 좀 좋은 저도- 흐름들이 이어지고 네. 있네요. 네, 저도 놀랄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오 신기하다.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죽전역은 어때요? 아니 죽전역은 낭랑 이후로 이제 신고가를 찍기는 했거든요. 8억 네. 7천에 진짜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세대수가 작아서 그런지 네. 매물은 없는데 조금 조용했어요. 저희는 정말 대단지가 조금 부러울 정도로 네. 문의도 조금 지금 네. 현재는 없는 상태고. 예, 그래서 조금 조용한 가운데 신고가는 찍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아니 댓글 중에 네. 야구 선수를 좀 닮았다는 아, 표현이 있더라고요. 김지창 선수?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왜 닮았나 닮았다고 봐요. 하셨는지. 네. 저도 찾아봤는데 그분 너무 잘생기셨던데 네. 왜 닮았다고 하셨는지 잘 뭐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해주니까 캐릭터가 또 그러신가 좋게 봐요. 잡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좋게 봐주신 거네요. 아주 좋죠.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적 없나요 혹시? 아니요. 아 따로 오시지 않으셨고 수성 일가는 지금 어때요? 아 네 지금 그 두 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짓지 않은 이렇게 재개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이제 빌라하고 주택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랑랑 부동산 플러스를 보고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관심이 제가 있구나. 네. 최근에 토요일 쉬지를 못했어요. 너무 상담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열정 가득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네네.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이제 물건 잡으시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있던 것들은 다 거의 소진이 됐고요. 네네. 이제는 이제 뭐 평가 금액 수준에서 하고 있고 7월 17일 날 이제 사업 시행인가 총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굉장히 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이게 사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초보자들이 많이 달려들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자를 좀 해봤다거나 아니면 미래 가치를 정말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도 이어진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사무실 오시는 분 세 가지 어떤 고객 유형이 있는데요. 네. 서울에 잠깐 사셨다가 아크로의 명성을 아시는 분들이 확실히 하이엔드 오시고, 쪽에. 예.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 아 그래도 오시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어떤 분석도 해드리고 향후 미래 가치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게 보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아니. 그래서 랑랑 부동산 플러스 보고 오세요.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찾아왔는데 또 영상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리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사실 네. 그게 맞죠. 한 분은 예전부터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이 지금 이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네. 또 찾아오셔서 재문의하시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투자적인 판단을 좀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좋게 생각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초점 맞추는 게 그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야, 이 투자 가치 측면에서 제가 사실 소장님들과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그게 첫 질문인데, 이 아파트를 이 실거주 가치가 우선이냐 아니면 투자 가치가 우선이냐, 뭐에 집중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젊은 분들 기준으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게 어떤 거냐, 젊은 남편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 돈이면. 야, 그거 아파트에 올인하는 거 오를 수 있냐, 이 관점이고요. 아내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야, 그래도 좀 좋은 집 사자, 우리가 이런 집에 좀 사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를 투자적인 가치로서 매우 이제는 집중하게 되었다, 이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측면을 좀 많이 설명드리기도 하고, 저는 극단적으로 실거주는 원하는데 아무 때나 해라, 대신 소유권은 좋은 데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네. 필요한 지역에는 전월세를 살아도 되지만 내가 보유하는 집은 가장 좋은 거를 해야 된다. 보유하는 집을 네. 실제로 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거주와 투자를 또 분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는 거주 포커스 개념으로 많이 맞췄죠. 저도 여자다 보니까 살기 좋은 집, 구조 예쁜 집, 뭐 내가 다니기 편한 곳, 아이들 다니기 편한 곳, 이 위주로 보게 되다가 부동산을 하면 시작하다 보니까 또 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투자를 좀 하다 보니 또 생각이 바뀌고 이래서 지금은 손님분들도 실거주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실거주 플러스 투자가 되는 곳을 찾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 둘 중에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투자 위주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드려서 네. 청남동에 청라 상업 포레스트가 있잖아요. 왜 정말 그런 대표적인 주상복합이잖아요. 그거 지금 한 6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6억 중반 정도. 이제는 6억 중반까지 합니다. 호가 올랐고 네. 실거래가 한 6억 정도 네, 수준인데, 네. 예를 들어서 6억 한 1, 2천 정도라면 네. 살만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6억 1, 2천이면 빨리 사셔야 됩니다. 빨리 사셔야 네. 됩니다. 투자성이 있으니까. 네. 실거주 가치는 좀 어때요? 설거주도 거기가 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높으세요.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큰 길 건너야 되고 소단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남산 롯데라든지 청량 힐스라든지 네. 대장주가 있으니 옆에서 빵빵 올라주는데 걔가 안 오를 리는 없고 네, 순서가 안 그런- 왔을 뿐이다. 네, 맞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오릅니다, 저희 동네. 어차피. 네. 네. 그러면 올해 내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저는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네. 거라고. 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남산 롯데 뭐 청라이스자 이런 거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인기 있는 A타입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그래도 한 7억 중반은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네. C타입 좋은 거는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 한 2년 정도 기준으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걸 순서가 안 왔을 뿐이지 앞으로 흐름만 탄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투자와 이 실거주 가치의 이제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대략 얼마 정도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통 한 6대4나 7대3 정도가 맞지 않을까. 투자가 많은 쪽으로. 투자가 좀 더 많은 네. 쪽으로. 네. 네. 근데 사실 그 관점에 있어서는 네. 축전력이 압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상복합이 워낙 많고 사실상 세 번째 아파트라고 할 만한 거 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실거주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빌리브스카이 경우로 보면은 투자보다는 이제 실거주 하면서 이제 금액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왜 옛날처럼 이제 뭐 10년 전에처럼 뭐 금액 자체가 낮으면 투자 위주로 가면 되지만 지금 금액 무겁잖아요. 네네. 9억씩 뭐 10억 이렇게 간다 하면은 실거주 하면서 이제 오르는 거를 이제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투자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빌리브 스카이가 오히려 실거주의 가치가 높다. 그렇죠. 예. 네. 스카이는 이제 기존에 이제 중간에 손바뀜이 많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사를 안 가실 것 같아요. 이사를. 그러면 앞으로 매물 자체가 이제 세대적으로 네. 좀 작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게 없어요. 네. 거의 중간에 실입주로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투자로 이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10%도 안 되거든요. 빌리브 스카이가 네. 사실 실거주 아파트냐라는 거에는 좀 의의가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그래도 가장 큰 수요가 학부모님들이라고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평생 선택할 만한 포인트는 그런데 아니다. 그 빌리브 스카이 특징이 네.
주 수요층이 30대 신혼부부. 오히려 학부모는 많이 안 네. 계세요. 처음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거의 사러 오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으세요. 네. 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비중은 어차피 학군지는 아니고 그렇죠. 사실 죽전역이 뭐 두류나 청라에 비해서 주변 입지가 워낙 인프라는 좋으니까. 뭐 압도적이긴 하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제일 1등이죠. 네. 야, 그렇게 치면 네. 말 그대로 이 잠깐 뭐 10년 정도 네. 수준의 뭐 아예 젊은 분들은 요즘 애 안 낳는 분도 많아요. 아니 뭐 지금 거기 뭐 주민분들은 다 뭐 그런 느낌이란 거예요. 뭐예요? 물론 어? 계시지만 이 너무 일반은 아닌가요? 네.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젊은 측면에서는 죽전역만한 입지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영화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깨끗한 인프라. 뭐 IC도 가깝고 세대교육도 있고 이제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서 보면 네. 예. 아 그러면 아파트를 볼 때 사실 이런 인프라적인 실거주 가치를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보다는 실거주라는 게 그런 인프라를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이고 예. 아직까지는 이런 인프라가 좋은 것들이 많이 선택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까지 네. 또 이어지게 되는 거고. 야 그렇게 치면은 죽전역은 뭐 죽전역 한정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 실거주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하면서 이제 네. 이 자리는 금액이 안 내릴 거다. 네네. 오를 일만 남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질문 더 던져봐야 네, 되는 게 네. 어쨌든 빌리브 스카이는 대장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주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옆에 주상복합 많잖아요. 예. 예. 거기도 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죽전역 동아이위시 예. 그리고 YC도 지금 거의 6억 후반대 7억 가까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도 네, 네. 뭐 호가는 7억 가까이 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6억 맞아요. 5천급에서 죽전역 동아이위시 힐스테이트 감삼 그리고 뭐 건너편에 대단지이긴 하지만 뭐 죽전역 엘리엔들 엘리엔들하고, 이런 거에 예, 이제 가격이 SK하고, 예.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인터뷰 때는 이제 예. 주상복합 아파트를 실거주로도 네. 예, 선호를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인프라. 엘리네들이 조금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대단지긴 하지만 네. 예, 여기 조금 더 가까우면 조금 더 이제 금액이 지금보다는 더 오를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상복합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음. 지금 용산자에도 거의 한 8억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물이 없어요. 네. 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투자성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까가 사실 좀 답정너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전셋집 살다가 조금씩 그 평수도 좀 넓히고 가격도 조금 그 나가는 아파트를 점점 매일 이사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에 젊은 층들은 한 방에 대출 끼고 아, 처음부터 네, 확실하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신축 위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생애 최초 대출 그런 대출 상품도 이용해서 정말 알차게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래를 보고 뭐 이렇게 수성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직주 거리가 뭔데 굳이 수성구에는 투자를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직주 거리가 만약에 수성구 쪽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수성구 쪽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경향이고요. 또 수성구가 또 신청 기점으로 학군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우선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달구벌 대로 쪽에 경신고 앞에 또 학원가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쪽에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기에도 방어가 잘 되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네. 아니 이게 뭐 말씀하신 그럼 수성구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뭐 대구에 뭐 8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항상 그 수요가 늘 많은 곳이 수성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초등학교는 이제 대구 전역에서 다니시다가 뭐 중고등학교 이런 것 때문에 건너오시는 수요도 많고요. MZ 세대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단지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단지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느냐, 네네.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먼 미래지만 33년도에 앞으로 준공하게 되면 대구 아파트에서 보지 못한
인프라를 가진 예, 네.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가야 충분히 되겠네.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빌드업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하시니까 가고 싶고. 아니 아크로를 자연스럽게 설명하셔가지고 그러네요. 이 참 홍보에 너무 지금 치중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예.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거주냐 투자냐라는 관점 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대단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좋은 입지 안에서 최신축인데 그 최신축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결국 단지 내부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 대단지란 건 뭐 뻔하잖아요. 단지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냐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것도 공감되더라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매수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살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 가치가 뛰어난 곳들이 투자 가치까지 자연스럽게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색다른 또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또 연령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30, 40대 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좀 더 갈아타게 하고 또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 아파트 팔고 어디 가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시니까. 근데 60대, 70, 특히 뭐 70대 넘어가면 뭐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할 것 같고요. 60대 이상부터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돈 벌었으면 뭐 하냐고. 진짜 이런 말씀 하세요. 사실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나 이제 그 돈 안 벌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사실 그럼 저도 말문이 탁 막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냐면 몸 움직이는 게 더 귀찮으신 거죠. 돈보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결국 어떤 아파트에서는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건데 그 마지막으로 근데 자칫하면 30년 이상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30년 이상 더 살 거면 그럼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결국 사놓고 존버인데 그 존버의 측면에서도 제일 좋은 입지로 타깃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정말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 당연히 두 개 다 받쳐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투자 가치를 먼저 따지냐 실거주 가치를 먼저 따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투자 가치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입지 떨어지는데 대단지? 이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금호강 기준으로도 금호강 건너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처럼 외곽지에 대단지라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진다. 애초에 그걸 고려하지도 않고 적어도 이순환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중심부 2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대단지를 받쳐준다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야 투자 가치를 최우선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예전에 그 황금동 우방 2차 거기 아파트에 있었었거든요. 실거주를요? 아니요 사무실이. 사무실. 네, 근데 그때 하던 생각이 거기가 이제 저희건축 진행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계속 이제 답보 상태로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있을 때가 딱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 21년도에 그때 있었어요. 그럼 뭐 이제 제가 있을 때도 6억, 7억 제가 그때쯤 들어갔다가 막 올라가지고 9억씩 하고 28평짜리. 28평짜리. 그게 9억까지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올랐을 무렵에 제가 계약도 해드렸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워낙 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한 번씩 소유자 분들이 계시는데 어머야 어떻게 이분들이 소유를 하고 계시지 하고 보면 이제 상속받아가 계시는 분들이 예, 젊은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입지를 잘 두고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이 자식들한테도 이거를 이만큼 오른 가격으로 상속을 물려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나도 죽을 자리를 골라야겠다. 와 진짜 중요한 그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아니 이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 동생이 실제로 과천에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 과천. 거기서 이제 최근에 분양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분양 받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거기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전부 다 뭐라냐면 어떻게 이렇게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다 똑같대요. 부모님이 그냥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성경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버한 거죠 말 그대로 평생을. 과천 주공이라는 아파트에 평생을 살다가 그게 갑자기 재건축이 되니까 가격이 올랐네. 그리고 그 옆에 거 한 개 더 사두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야, 부의 대물림이 뭐냐 이거 생각해 보면 그냥 저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내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근데 제가 범어동 4동이나 만촌 3동에 자산가분들 많이 알잖아요. 투자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씩 자산을 선택했느냐, 어떻게 미리 알고 그렇게 하셨냐 물어보면 진짜 하나같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몰랐다 그래요. 처음에 실제로 이 집을 사러 들어올 때 뜯어 말렸대요. 잠을 못 잤대요. 실제 들어오고 나서 그냥 우리 애가 공부 좀 하니까 여기에 뭐 학군 때문에 찾아왔던 건데 이게 막상 오르네. 그래서 그냥 옆에 거 아파트 샀다.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제가 딱 보면 아니 이런 건 성년지명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연인데 누구나 자기 집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사실 진짜 성년지명이면 서울 갔겠죠. 서울 강남에 이런 데 갔겠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주택을 늘려나가는 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진짜 운인데 자식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파트가 참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중요해요. 저도 네.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절대 마무리하면 안 된다?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뭐 사시다가 공기 좋은 곳으로 좀 가시긴 한데 네. 뭐 청도나 뭐 가까운 뭐 경산이나 이런 쪽에 전원주택 옛날에 참 붐이 불었을 때 맞았어요. 땅 구입해서 건축하셔가지고 좀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그게 처분이 잘 안 되고 또 병원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애물단지가 된 신세라서 오히려 병원 접근성이 좋은 대학교 병원 접근성이 좋은 그쪽에 아파트 쪽에 계시면 저도 그게 요즘에 맞지 않나 네. 트렌드가 맞지 않나 네. 어디가 있죠? 병원 가까운데. 뭐 영도병원 내가 최소한 그러니까 아예 촌동네로 가지 말고 최소한 그런 인프라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쵸 대학교 병원 가까운 쪽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대학병원. 계대병원, 뭐 영대병원, 경대병원 다 특정 포함. 병원들 다 나열하시고 뭐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때는 사실 부모님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대를 안 살아오셨으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자녀분들의 입김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된다는 측면에서 말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으로서는 같은 돈이라면 구축이라도 사실 범어동 이런 데 가도 3억짜리 많거든요. 24평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를 좀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분들 제일 잘하시는 게 계속 지내는 건데 외곽지에서 계속 지내기보다는 중심부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상수까지 고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요즘은 이제 어른들도 많이 깨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우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아파트가 뭐냐.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건 미래 가치를 우리가 그려보는 일인데 그러면 미래에 또 대장 아파트가 뭐가 되고 그들의 또 영향력에 따라서 주변에 퍼져나가게 될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것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못 샀을 때 이거 못 샀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요 이동이 되는 거라면 결국 제일 좋은 아파트는 갱신되잖아요. 뭐 10년 지났는데도 대장 아파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10년까지가 딱 저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건데 제일 좋다라고 할 만한 결국에 그 다음 갱신되는 것들은 어떤 좋은 입지의 또 신축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10년 뒤를 그려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장 아파트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현존하는 대장 아파트들 중에서도 이제 비슷한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봤을 때 정말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뛰어난 지역의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 방어나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우상향하는데 도심에서 이제 더 이상 공급할 데가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도심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외곽지로 다 가면서 슬럼화됐던 지역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병원 가깝고 어떤 그 인프라
주변 인프라, 지하철 역세권,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 물량이 공급된다면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대구에 아파트만 짓는데 네네. 다 아파트 지으면 진짜 주택이 없지 않느냐. 네. 저는 주택이 나중에는 각광받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주택이요. 예, 오히려 전원주택 이제- 말씀이세요? 아니요. 일반 도심 내에 네. 어떤 그 마스터 플랜 통개발 아. 계획 들어보셨죠? 네네. 범어동하고 만촌동하고 그쵸. 두산동, 상동, 네네. 황금동 이런 쪽에 음. 단독주택형도 있고요. 아파트형도 있는데 네네. 단독주택도 보면은 그 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네. 저 앞에 뭐 주차장 그다음에 뭐 정원도 꾸밀 수가 네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 최근에 네. 어떤 손님이 만났는데 아파트 살다가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네네. 그래서 토지를 구하셔서 자기 직접 설계해서 건축을 하겠다. 뭐 이러신 분도 좀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너무 획일적인 구조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좀 거기에서 탈피해서 네. 본인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뭐 그런 걸로 좀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그럼 범어이동, 만촌이동 그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렇죠? 예,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네. 어떤 주민들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면 통개발 마스터 플랜 계획에 네. 의거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 구역은 이제 아파트 네. 아니면 뭐 단독주택형, 뭐 아파트형 이렇게 근린 상업 시설 뭐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뭐 달구벌대로 아래쪽은 지금 평당 3천 이상 받아주는데 사실 위쪽에 같은 경우에는 평당 7, 80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만촌동 같은 경우 600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네네. 지금 실거래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게 가성비의 영역인데 말 그대로 이게 언제 될지는 저는 그래도 저 없으니까. 범어 초등학교 네. 인근이나 그 건너편 쪽에는 진짜 개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뭐 그 건너편 쪽 아파트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아, 되기만 한다면 네. 그렇죠. 존보의 길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말씀대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지속적으로 이 관심들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게 핵심이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용적률의 제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열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건소시험 형태로 해서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 네. 한번 지어보자 그런 열망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원래는 진짜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가 네. 대구시에서 통개발 마스터 플랜을 24년도에 네네. 딱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네. 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수성구 범어동이나 만촌동에서 혹은 핵심지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돌고 돌아서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뒤를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상동, 두산동 이쪽에 수성못 그 드랑켓 상거리까지 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통계발 마스터 플랜 그 계획이 수립돼서 뭐 어떤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도 수성구 쪽에서는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전망해 봅니다. 아니, 고려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이제 도시가 점점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신축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기고 워낙 신축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급이 2, 3년간 대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심 재생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가 관심이 많아서 예전 대구시에서 그런 이제 포럼 같은 거를 공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건축학교 교수님들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입지 개발이 안 되고 하면 일단은 있는 자리에서 진짜 이제 입시 좋은 거 하지만 너무 노후화가 됐고 그게 이제 보수가 필요하고 또 다시 거기를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이제 그건 필연적이다. 네.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이제 뭐 허가라든지 뭐 이제 조금 촉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행정 업무도 그렇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뭐 일단 주민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겉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은 포인트 맞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막연한 기다림이 될 수 있고 지금 뭐 사실 2년 만에 성과 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니까 예, 거기에 좀 더 초점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 야,
관심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있긴 있었는데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측면에서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왔던 게 타운하우스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도심 속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게 사실 로망이고 우리 대구에는 뭐 로제티움 정도밖에 사례가 없지만은 서울 쪽 가보면 어쨌든 제일 비싼 게 게이티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20세대 미만의 고급 빌라가 제일 비싸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지의 대단지이고 이런 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야 대구에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 로망은 당연히 이런 거구나. 안정성의 측면에서 좀 좁은 오히려 사람 좀 덜 마주치고 이런 데들을 도심지 안에서 했었 핵심지 안에서 했었을 때 훨씬 좀 선호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티드 하우스 최소한 아파트 단지에 이 뭐랄까요 이 막는 거 뭐라고 하죠?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스크린 네, 스크린 도어라도 좀 있는 곳들이 앞으로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경비 자체 경비도 있고 굉장히 좀 아파트 이상의 어떤 경비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또 아파트가 너무 획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 용지 분양에서 이렇게 자기가 건축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래도 저는 일정 부분 수요가 있는데 지금 자꾸 외곽 쪽에 그런 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심지 안에서 그래도 생기면 좋은데 그 가장 큰 단점이 그 이제 1, 2층밖에 3층까지밖에 이제 안 짓는데 앞에 또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가 또 생겨버리면 그것도 일조권하고 막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주택지는 주택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면 그 전체가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네. 어떤 채광이나 이런 게 또 좋아야지 사람들이 선호도를 가지지 않을까. 네. 말씀대로 그 뭐 타운하우스가 좋긴 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타깃 할 만한 건 없긴 하다 그렇죠. 지금 떠오르는 거 딱히 없으시죠? 그래서 만촌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로제티움. 예, 굉장히 그 중개사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집주인분이 뭐 허락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허락해줘야 되는데 저는 막혔어요 일단. 갔었을 때 누구세요? 묻더라고요. 그 유튜버는 소용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들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이제 입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희 죽전 내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이제 주상복합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많이 묻잖아요 저한테. 특히 그냥 30년 된 아파트는 용적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재건축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험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됐던 게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은 좀 전국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길게 가져간다면 주상복합이 정말 기대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그 재건축의 측면에 있어서는. 맞죠. 그래서 뭐 특히 평생 가져갈 아파트는 절대 아닌데 근데 또 여기에서 대형 평수가 배치되다 보면 뭐 두산 이브 제니스라든지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아파트들은 그냥 진짜 평생 살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진짜 그냥 대형 평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형 평수 있는 곳들이 사실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줄일 수는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같은 대형 평수 그 이상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구는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두산 이브 제니스 밖에 없으니까 뭐 수성 3가라든지 황금역에 있는 SK 리더스에서도 옮기기 딱히 그렇고 월드마크에서도 굳이 안 가고 그 안에서 움직이죠. 맞죠. 그 안에서 차라리 편수를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렇죠. 신축으로 가든 그렇게 하시는 하여튼 거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보고 부자 아파트라고 제가 보통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네. 좀 맞아요. 거주민들은 어떤 달서구에서 표현이에요? 좀 있는 분들은 다 대우 월드마크 처음부터 이제 거기서 거주하셨으니까. 네. 근데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평수가 진짜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의하세요 혹시? 이제 대형 평수 공급이 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30평대고 또 30평대를 구입하는 이제 수요층들이 다 젊은 층이다 보니까 네. 구매 자체가 대형 평수는 이제 선호는 안 하는데 이제 그만큼 공급이 적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엔젤의 부자 아파트의 종이는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평수였잖아요. 입지를 떠나가지고 효성타운이라도 대형 평수 있으면은 뭐 70평에 산다가 중요한 표현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들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어서 살고 또 그런 대형 평수가 지금 돌이켜 보면 다 중층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지 지분이 넓은 어떤 아파트들이 되고 있으니까 뭐 신세계 타운부터 해가지고 청운 맨션 뭐 이런 궁전 맨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가든 아이치도 마찬가지고 그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안 사더라도 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이 영향을 받아 나가니까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흔히 조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식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기 딱 갔었을 때 단순히 재건축이 되냐가 아니라 재건축 어느 단계에 왔고 아 얘가 몇 년 뒤에는 또 입주를 하겠고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미래 그림을 좀 그려 나가기에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는 이게 5년 정도 되면 완공할지 6년 정도 되면 완공할지 7년 정도 되면 완공할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정도 세대가 공급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다 올랐다 보니까 핵심지 같은 거는 아까 말했던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이 진짜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W 오니까 궁전 맨션 바로 따라가고 뭐 힐스테이트 오르니까 가든 하이츠 1, 2차들 바로바로 따라가고 아니 그래서 이 흐름이 좋은 입지부터 나오니까 어디까지 바뀌어 나갈까 했을 때 아니 올해 초에 그 만촌 3동에 산장 맨션 아세요 혹시? 산장 맨션 그게 원래 끝자락에 있었고 진짜 외곽지에 있었잖아요. 얘가 5억에서 갑자기 6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21년도에도 그랬었어요. 맞죠? 네. 뜨거울 때 올랐다가 네. 또 팍 내려서 네. 제가 실제로 경매 물건도 많이 분석하니까 작년 기준 경매 물건 나왔을 때 이거 4억 5천 받을 수 있니 없니 근데 호가는 5억부터니까 실제 더 낮게 해야 된다. 실제로 낙찰 가격도 4억대 초반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그게 오른 거예요. 근데 올해 가보니까 거기 자연에 들어오면서 주변 여건 도로들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아니 얘도 오르네? 중증 재건축 측면에서 산장 맨션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야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다음 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신세계 타운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 다음 중증 재건축이라 할 만한 입지가 이 가까운 데는 없으니까 그나마 좀 떨어진 데가 노곤 맨션이나 신세계 타운인데 이 두 개 중에는 신세계 타운이 좀 포인트가 좋지 않나? 제일 좋죠. 세대수도 네. 많고 지금 뭐 예정 세대수는 한 1,500세대 정도 네. 규모. 지금 현재는 930세대인데 굉장히 동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1,500세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네. 아 근데 그게 진짜 용적률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혹시? 그 신천 기점으로 시가지 경관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m, 100m 이내는 12층 규모. 그리고 100m 지나면은 뭐 3종이기 때문에 29층, 뭐 30층까지 네.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그럼 뒷동을 좀 더 아까 신청 기준으로 뒷동을 높게 올리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사업성은 충분하다. 예. 아,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수성 1지구도 아크로가 신천 동로변 쪽에 있습니다. 43평, 48평 제일 큰 평수가 네. 12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신천 조망하고 앞산 조망이 나오는 네.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건설될 예정이거든요. 네. 아니 진짜 딱 대화 들을 때마다 느끼시는 게 아크로에 대한 빌드업이 진짜 자연스러우세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아크로로 기결이 되니까 대구의 진짜 하이엔드 대단하시다. 하이엔드 쪽으로 최초니까 아. 이 최초라는데 네.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아니 어떤 대답이 이게 아크로의 장점으로 나오니까 저는 진짜 찐이다. 네. 뭐 대리면 직원은 아닙니다. 아 진짜 자연스럽고 역시 진짜 전문가다, 전문 중개인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라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죠. 또 판매를 또 매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장점도 개발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10년 뒤에 아파트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공급이 막 이제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준신축 쪽에 있었으니까 그동안 거래가 많았고 저희 동네가 그래서 또 준신축이니까 별로 수리할 부분도 없이 이제 매수들이 많이 오셨고 이랬는데 이제 롯데나 청일이 10년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접목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당분간은 한 5년까지는 지금 이제 상승장 그대로 해서 그 동네에서 1, 2, 3등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그 이상 이제 10년 가까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아까 수성구 재건축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포커스는 수성구니까 이제 장원 맨션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원 맨션. 이제 거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방 2차 있을 때도 다 같이 이제 신청이 들어가던 단지였고 장원은 조금 늦긴 했었지만 의외로 장원 맨션이 이제 경동초 때문에 굉장히 다들 을지라든지 이제 건축 허가가 잘 안 나, 사업 승인이 안 나고 답보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장원 맨션이 조금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10년 뒤를 본다면 아무래도 수성구의 메인 입지에 재건축이 빨리 가능한 지역 뭐 그런 지역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추진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실제 또 사업성이 있냐 없냐까지 놓고 보면은 장원이 지금은 좀 포인트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진행하고 있는 곳들에 비하면. 근데 말씀드린 입지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나중에 이런 것들 좀 개선되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또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려면 빨리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빨리도 된다. 저는 이제 뭐 10년 향후 10년이니까 일단 만촌 3동에 지금 3.2구역 재개발 쪽 자이 그것도 지금 이주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되면 입주를 하시 싶은데 그게 만촌 3동에 리딩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만촌 3동에서 더 이상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산장 맨션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뭐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으로 그러면 뭐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수성자에는 만촌 3동 재개발은 못 사잖아요. 한도 아파트만 해도 13억대가 넘어가니까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보통 없다 측면에서는 어차피 그 아파트가 좋은 거를 알고 있고 이미 가격대를 다 올려나갔다면 차라리 그럼 싼 것 중에서 만촌 우방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는 8사 타입 말고 5구 타입도 말고 대형 평수 노리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얼마 전에 7억대잖아요. 7억대.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 반토막 났는 정도니까 거기는 전월세 수요는 늘 있고요. 우수한 학군이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꼭 있고 이제 매매도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축도 어우러져 있고 구축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만촌 3동은 뭐 반사 범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쪽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뭐 값어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 딱 포인트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2년 내지 길어도 4년 정도를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타깃해왔고 그런 것들이 올랐다면 오는 시점부터 다 똑같이 고민하는 건 갈아타자. 어디로 갈까? 맨날 이거를 좀 고민하게 되니까 이제는 단순히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신축을 또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좋은 입지 쪽으로 수요를 한번 고민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연식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라도 그런 범호동이라든지 만촌동 안에서 지금 또 고려를 해준다면 이런 게 이제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 집이 좀 필요하고 실거주 용도로까지 고민했을 때는 좀 정답이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더 투자적인 측면까지 섞는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까지도 노려보는데 이왕이면 요 첫 번째 실거주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는 범호동에 좀 대형 평수를 노릴 때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팔 수 있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8사 타입은 또 팔아야 되니까 대형 평수가 포인트가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핵심 키워드를 대형 평수로 잡았거든요. 입지가 받쳐진다는 관점 하에서
뭐 희소성이죠. 네. 대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이고 또 분명히 어떤 그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될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실거주하실 때 진짜 어르신 두 분만 사시게 되면 그게 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뭐 요즘에 뭐 두 분이 사셔도 서재도 있어야 되고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 네. 그런 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보성황실에도 큰 평수죠 전부 다. 보성황실에는 작은 평형대보다 큰 큰 평수까지 이제 골고루 거기는 있는 네, 단지죠. 하기가 힘들게 이게 나오긴 하던데. 거기는 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세대 안 될 거라고 때문에.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뭐 250%니까 용적률은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 다 채워져 있는 곳들은 네. 현재 법적으로는 좀 힘들다. 기대할 만한 게 없지 않나. 진짜 그 사이에 나왔던 게 리모델링 사업인데 네. 이거 뭐 이제 그것도 다 힘들고. 죽었으니까 네. 시장이 이제 뭐 대수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주하지 않고 뭐 그냥 좀 수리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흐름이 바뀌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이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는 투자를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뭐 지금 대구 아파트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는 핵심 질문 아닌 것 같고 산다면 이제 어떤 것들 좀 노려 나가는 게 맞겠느냐 이것도 뭐 이 금액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게 어떻냐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거 위주로 그냥 각자가 내가 지금 이런 거 좀 관심 있다 위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소연이부터 한번. 일단 네. 분양가가 이제 뭐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나올 거니까 예, 일단 당장 사기는 이제 네. 분양권 이런 게 초기 부담이 적으니까 네. 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예. 생각나는 분양권이 있으세요? 뭐 저는 당연히 옆에 뭐 자이른이나 현대가 네. 분양을 하게 되면 음. 뭐 9억대이긴 하지만 네. 미래 가치로 보면 이제 그런 걸로 또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저번에 인터뷰하고 나서 네. 서울에서 전화 오시고 자이른을 언제 하냐고. 네네. 근데 분양가가 8억이 아니고 9억 될 것 같다. 네네. 그럼 과연 분양이 될까? 네. 근데 지금 뭐 스카이 사는 분들도 하게 되면은 할 의향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분양 넣을 것 같아요 9억이어도. 네, 당연히 넘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따라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긴 분양이 얼마 안 남았고 사실상 그렇죠. 네, 네, 사실상 스탠바이 상태였는데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네. 현대는 이제 현대가 올 연말 내년 초에 한다고 하니까 네. 네. 이제 그거밖에는 지금 분양할 게 없으니까 네. 네,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좀 기다렸다가 나오는 대로 바로 좀 네. 노려 나가는 게 그래도 대장급들이 그렇죠. 향후에 상승 네. 속도가 빠르니까 네. 네. 좀 집중하는 게 맞지 네. 않나 네. 어중간한 것보다 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얼마 정도 있으면 그거 좀 한번 기다려볼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가격 현재 투자 현금 현금이 네. 일단 분양권은 뭐 계약금 한 10% 정도 10% 니까 하고 어차피. 중도금 대출이 다 되니까 네. 한 3년 기다리시면 되니까 네네. 큰 돈 안 들고도 이제 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요? 지금 뭐 분양을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이 분양가라는 게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은 9억이라 하는데 네. 진짜 그 이상 나오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도 엄청 오르고 네. 금리도 지금 거의 한 5%대까지도 네. 지금 올랐거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양 단지는 늘 배신하더라고요. 늘 분양가를 배신해요. 그렇지. 우리가 네. 기대하는 값보다 네, 늘 훨씬. 높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사실 기대했는 대로 나오면 누구나 다 뭐 넣으니까. 당연히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분야까지 나와주면 조금 피도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이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도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막상 또 이 경쟁률은 괜찮게 나오는 편이 사실 스카이가 6억에 분양할 때 비싸다고 다 그러셨어요. 근데 경쟁률은 엄청 낮거든요. 네. 팍 터졌죠. 네, 진짜. 6억 분양가 익하고 네. 들어갔는데 이 스카이 한 이후로 현대하고 네. 다른 것들이 거의 7억 5천 뭐 네. 그렇게 하고도 피가 다 붙었으니까 용산자회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안정성이 대장 아파트부터 나오는 것 그렇죠. 같고 이게 대장이냐 아니냐라는 네. 포인트만 잡히면 사실 죽전에서 대장 아파트인 건 뻔하니까 맞아요. 위치도 뷰도 이제 그렇고. 앞으로 가릴 것도 없고 진짜로. 그렇죠. 예, 빌리브 스카이도 백이동 백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최악이 돼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힐스테이트가 이제 네. 딱 자리 잡게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야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9억 5천까지. 네, 그거는 일단 예. 자꾸 올리시면 안 돼요. 뭐 제가 올리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예, 미리 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 아파트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분양권 얘기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을 두고 있는 데는 올해하고 내년 그 이제 329의 분양권,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네. 분양가가 분양가 철저하게 우리 배신할 곳이거든요. 네. 얼마 생각하세요? 제가 뭐 소문 듣기는 13억에서 들었는데 네. 이제 너무 비싸게 나오면 못 사는 것이고. 입주권이 사실상 13억대 다 거래가 네. 됐기 때문에 야, 그래서 뭐 13억대면 좋고 14억대까지도 사실상 충분히 알아볼 괜찮다.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대치를 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15억이 나왔다. 음. 어떤 거 같으세요? 글쎄요, 15억이 네. 나오면 이제 작은 평형대로 좀. 아, 저는 15억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입장이거든요. 84 타입 기준으로. 왜냐하면 W랑 경쟁을 할 곳이니까. 왜냐면 입지는 다른데 연식이 10년 가까이 차이가 날 곳이라서 거기에 벌써 18억 찍었는데 15억이면 해자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이 또 되기도 한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분양가? 어디 쪽 분양가 수성 말씀이시죠? 차이. 아 그럼 말고요. 수성 차이도 네. 일단 그 만전 자이른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후분양을 했지만 뭐 좀 이렇게 할인 분양도 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조심스럽게 뭐 그 정도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그 학군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실수요자 위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전망하고 있고 뭐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월세라든지 전세 이런 것도 잘 나가지만 투자자가 매수해서 어떤 세를 놓거나 이랬을 때 그 수익률 이렇게 환원하기까지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대구도 전역으로 봤을 때 입지적으로 동별로 지금 핀셋으로 좀 본다면은 일부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쪽은 상승장이 이어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우상향할 때 우상향하는 아파트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까를 한 투자자 관점에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항상 저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하면 단지 정보에 보면 실거래가 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4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A, B, C, D. 그 중에서도 세대수가 제일 많은 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무난하고 사업하고 할 때 이제 가장 거래량도 많고 그다음 가격 올라갈 때 그런 타입들이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뭐 B나 C나 D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되는 횟수도 적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네. 제일 세대수가 많은 84가 올라가는 대로 따라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그런 때문에 것도 우선해라. 그런 것도 투자할 때 좀 염두에 두셔라. 조금 더 네. 비싸더라도 그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대구 아파트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제 견해입니다. 뭐 많은 일단 대구 아파트 뭐 동별로 아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입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서 뭐 지하철 역세권 더 물었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 세대 수가 한 700세대 이상. 제가 그때 YTN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수성구 집값이 20년도, 21년도 한참 오를 때 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700세대 이상이 제일 많았어요. 그 10개 단지 중에 9단지가 700세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동 단위로 수성구도 동 단위로 7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향후에 이제 또 다시 부동산 상승기가 왔을 때는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보다 이제 큰 거 위주로 그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거를 위주로 노리면 이제 충분히 기회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대화해보면서
재밌어요. 재밌고 다양한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보시다가 공부한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댓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다시 소장님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사실 저희가 6월 21일 날 또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또 소장님 혹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네,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 약속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대놓고 이제 영상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셨을 때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또 듭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고 이런 콘텐츠들은 또 지속적으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